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죠? 아, 네, 또 고정 안 했다. 잠깐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됐다. 그죠? 아, 내가 순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순간 제가 막 엉뚱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지를 뭐 완전히 칼같이 잘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7페이지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성장 및 변화의 원칙. 근데 이 작가 스스로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작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 성장과 변화의 원칙을 깬 일이 있었다. 그게 자기와 자기 자녀와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딸의 생일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제 딸의 친구들도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딸의 친구들이 생일이니까 막 이렇게 선물을 준 거죠. 근데 애들이 선물을 줘놓고 그 선물을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놀자. 근데 이 스티브 코비의 딸이 아니 이건 내 선물이잖아. 나 같이 안 가지고 놀 건데 내만 가질 건데 요런 실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실제 어,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다 되도록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론으로서, 지식으로서 남아있는 경우는 있겠죠. 아직 뭐 한 달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운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일과 내가 배운 이 얘기가 연결도 되지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파악도 되지 못하면,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조차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뭐 하셔야 된다. 내 일상에 일어난 어떤 일과 우리가 배운 이 일이 계속 우리가 인지한 이것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책 속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 깨알같이 알겠는데 실제 내 행동은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한 달 전과 우리가 이 북미팅을 시작하기 한 달 전과 별반 다른 패턴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아침 지금 여러분이 저시기 하고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 얼굴 보는 요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여기서 이제 인지를 했으면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일로 있었지? 를 제가 이렇게 탈탈 털어야 된다고. 탈탈 털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책을 뭐 지금 평균 30분 정도 하고 있지만 30분 정도의 어떤 이게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했으면 최소 3~4시간 정도는 여러분들 시간을 쓰셔야 아마 이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나에게 일어난 일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일기처럼 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랬고 이렇게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어른 일기니까 있었던 어떤 일 위주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대응했던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런 일에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쳐다보느냐, 나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생기는 게 뭘까요? 감정이거든요. 그 패러다임에 맞는 감정이 생겨버려요. 감정. 근데 이 감정 때문에 무엇이 좌지우지 되냐면 내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고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고 파악하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
요거. 자, 스티브 코비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의를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뭐, 진짜 쉽게 말 좋은 말 퍼레이드인 거잖아요. 좋은 말은 막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다녔지만, 실제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그래, 고마워. 내 생일날 와줘서 고마워. 네가 선물해준 이거 탁 뜯어보고 그 친구가 이거 가지고 놀자라면 그래 이거 가지고 놀자. 이렇게 좀 이상적인 흐름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가 이건 네가 내한테 준 선물인데 난 이거 나만 가질 거야. 뭐 네 저리 가. 이렇게 하는 일이 딱 발생을 하니까 스티브 코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뻔히 아는 대로 원칙을 깨버리더라 스스로. 뻔히 알고 있는데도 원칙을 깨더라. 그래서 어떻게 원칙을 깼냐. 이제 보세요. 아마 우리도 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어떻게 원칙을 깼냐. 1번은 처음에는 얘야 친구들이 준 장난감 함께 나누어 가지고 놀지 않겠니? 그냥 얘기했다. 그냥 놀지 않겠어? 이렇게. 근데 애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두 번째는 설득을 하는 거야. 설득. 네가 이렇게 장난감을 나누고 갖고 놀아야지. 그게 좋은 너야.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뇌물을 네가 있잖아. 가지고 놀면 아빠가 뭐 사탕 준다 껌 준다 뭐 껌 줄게 이렇게 뇌물을 쓰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스티브 코비는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도 애가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힌 건 누구 잘못이야? 얘 잘못이야. 안 먹힌 건 아빠가 제안을 잘못해서야? 가 아니고 내가 충분히 얘에게 이렇게 트라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야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합니까? 위협과 공포. 혼날 줄 알아라 이런 거죠. 위협과 공포. 근데 그래도 애가 안 먹혀요. 아니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완력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 개인의 기억해 보세요. 내 개인의 영향력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퀄리티 오브 질이 좋은 인간관계.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사람처럼 단계 수위를 높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처음부터 5단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스티브 코비가 딸과의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성장과 변화의 원칙을 깬 건데 왜 깼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바삭하게 하는데 왜 깼냐. 1번이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이 상황을 나하고 그하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이 발동해 버린다? 이러해야 해. 그 체면이잖아요. 내 아이는 아빠가 교수님이고 아빠가 다른 것도 아닌 자기 개발을 훌륭한 삶을 사는 임팩트 있는 효과성이 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 아이가 그것이 안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체면. 이러해야 돼. 내 딸은 이러해야 해. 아이는 이러해야 해. 선물을 받으면 이러해야 해. 이런 것이 발동해 버린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까라고 이제 이 스티브 코비가 엄청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면서 어떤 후회를 하냐면 자기가 그때 미성숙했다라고 생각해요. 만일 89페이지 보시면 만일 내가 그때 좀 더 성숙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근데 이 성숙이 무엇을 하는 것이 성숙이냐는 거예요. 자, 9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인내심과 자제 능력의 수준으로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아이를 이제 변화시키지 못했다. 왜? 미성숙했기 때문에. 자, 미성숙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면 위에 보시면 가르쳐야 할 때와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때가 있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개념, 내 아이는 이래야 해. 왜? 아빠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형외과 가시면 안 가보셨죠, 그죠? 예. 성형외과 가시면 성형외과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성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피부과 직원들은 시술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제 교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딥니까? 이제 교정을 하려고 치과를 가잖아요. 치과에 그 앞에 안내데스크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교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이렇게도 얘기해. 뭐 공짜로도 시켜주는 데도 있고 뭐 할인을 엄청 해가지고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왜죠? 왜 그럴까요? 이러해야 해. 예, 지금 이 교정 전문 치과에 늘 존재하는 이 사람이 부종교합이거나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아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체면인 거예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까르띠에 근무할 때 제가 아마 제일 독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까르띠에 직원이 제가 그런 수준이 된다 안 된다. 개인적으로 저 직장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직장인이니까 내가 응대해야 되는 고객은 까르띠에 정도 되는 명품을 사러 오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그들과 수준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경제력으로 본다면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까르띠에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원 할인을 해줍니다. 직원 할인. 그 명품을 1%도 할인 안 해주는 그 평생 100년이 넘게 1% 할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직원들에게는 직원 할인을 해줘요. 50%. 그리고 그 50%를 어떻게 월급에서 차감하게 해줘요. 50%를 내는 것도 아니야. 500만원씩을 내가 선택했어. 그럼 250만 원을 이달에 줘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36개월 혹은 48개월 내가 월급에서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차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까르띠에 시계를 안 끼고 있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체면인 거야.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품윤리적인 사고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격윤리적인 빠른, 그냥 눈에 보이는, 응? 그러니까 고객들은 그 내부적인 일을 안다 모른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다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직원인데 내가 끼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직원이 저 시계를 꼈을 정도면 저 시계가 좋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일도 실제로는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어떤 회전율과 순간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마케팅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을 풀면 이게 이제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테니스를 치는 예시가 있었고 피아노를 치는 예시가 있었죠. 제가 오늘 예시를 들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까르띠에에서는 뭐 직원들에게 유일하게 그 시계를
50% 할인해주는 시계를 사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걸 안 샀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저한테는 비싼 금액이었기 때문에 50%를 해도 비싼 거예요. 50%를 해도. 시계 3만 5만 좀 사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사고방식이 응? 제가 뭐 어릴 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3만 5만 원이면 이쁜 거 사는데 최소 300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50% 할인해서 전 있을 수 없는 그 말이 되나 하면서 근데 진짜 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걸 다 클릭해가지고 직원들이 구매를 하고 아무튼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때를 아는 거, 때를 아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작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제일 적용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의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척, 무슨 척, 무슨 척, 무슨 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게 스티브 코비도 자기 스스로 원칙을 깬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된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그러면 내가 때를 알려고 하면 우리 아이에게는 지금 이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자, 받은 선물을 바로 함께 나눌 만큼의 이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아빠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마지막 완력을 쓰는 것까지 되어버려서 이 아이와 아빠와의 인간적인 관계는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테다,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때를 안다는 것, 내가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성숙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자 90페이지에요. 소유한다는 것. 나를 온전히 내가 소유한다는 것. 그럼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나라는 사람은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다만 내가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내가 진짜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안에 뭐 내가 저걸 하겠어? 난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해버린 그죠? 그런 내가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쟤는 잘난 놈, 얘는 못난 놈, 쟤는 이쁜 놈, 얘 못생긴 사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지 말고 무슨 눈으로 봐라? 자연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연의 눈으로. 그러면 자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못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키 작고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잘나고 못나고 돈 잘 벌고 좀 이게 아니잖아. 다 어떻다고요?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근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인간이 되고 성숙된 인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한다? 나의 때도 알고 상대의 때도 알고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힘, 내가 타인을 믿는 힘.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 힘, 그 기다리는 힘이 나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좀 약간 쉽지는 않다. 근데 이해는 좀
계속 반복되는, 지금 사실 우리 이렇게 도돌이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맞이할 때, 물리적인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어떤 인간관계를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발동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강력한 믿음이에요.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볼 때의 믿음, 저 믿음이 전혀 안 간다. 예를 들어 이제 그것보다 나 자신을 믿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산 넘고 우리가 살면 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제가 이제 요즘 테린이잖아요.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전혀 제가 아메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근데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잠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 헤어질까요?가 된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게 됐는데 약간의 자기소개 비슷하게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몇 살이고 이런 얘기 이제 했는데 저보고 자꾸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우리 일이 딱 단번에 말하기가, 그쪽에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할까 이러다가 그냥 아메 비즈니스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셨냐, 이제 막 시작하셨냐고 묻는 거. 이제 막 시작하셨냐,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막 시작하진 않았고 17년 정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 17년 7년이 아니고 17년 이러면서 야, 다 겪으셨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저는 산도 가봤고 물도 건너봤고 바다도 건너봤고 가시밭길도 지나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실은 이제는 다 겪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제 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을 17년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겪어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에게 가시밭길도 있었고 난 이게 한 무릎 정도 오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들어갔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냥 공포심이 느껴지지 않는, 저 수영을 못합니다. 이거 그냥 잔잔한 이제 낮을 거야, 무릎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릎 정도 있는데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정도에 갑자기 이까지 올라온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내 호흡을 멈추게 하는, 발이 닿지 않는, 땅이 발이 닿지 않는 경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너무 무서운 거죠. 이거 나 죽는갑다. 난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땅이 발이 닿지 않는 그 공포.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미치겠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잖아요.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생존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생존으로 가버리는 단계가 체면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우리가 다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건 요럴 거야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요래 되고 요래 되고 요래 되고 요래 될 거야, 요런 거. 그럼 이제 믿음이 존재하니까 대응을 하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떻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수위가 소리 소문 없이 확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게 다 온데간데 없이 생존에만 되는 상태. 그게 내가 이때까지 이 관계나 이런 게 없어지고 체면만 머릿속에 온통 가득한 거.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했죠. 근데 그걸 제가 다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게 있죠. 이거 하나면 돼. 뭘까요? 스스로를 믿는 힘, 나를 믿는 거, 타인 말고
상황 말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지금 10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뭐, 난 탄탄경로야. 뭐 이렇게 그런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편안할 거야라고 믿는 힘 말고, 어떤 관계가 굉장히 깊으니까 믿는 힘,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믿는 힘 말고, 그런 많은 것들은 다 변수라는 것이 있다. 그 모든 변수에 절대 강자는 내가 나를 믿는 힘이더라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거. 이게 저는 최고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 거. 나야. 나라니까. 뭐 누구든지 덤벼와. 상관없어. 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뭔가 얘기를 할 때 계속 너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존재고,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를 믿어도 돼. 충분하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가장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진도서 나가는 거 벌써 27분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제가 지금 한 달 책거리를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또 심도 깊게 여러 가지 사례들로 얘기들로 나눠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매월 10월 1일, 그러니까 뭐 10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만큼 진도를 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패러다임?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고, 내가 어디로 가면 그 끝이 무엇인지가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서울로 가기 시작했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나 이제 서울로 가기로 했어. 그러면 내 종착역이 서울이라는 걸 알잖아요. 방향이 정해지면 내 끝을 보고 시작하라. 이 책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완벽한 존재,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면 못 해낼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정말로. 제가 진짜로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매일 들어오시는 분을 보면서 저 역시도 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도 이게 상호 보완이거든요. 정말 사람은 상호 보완의 존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감사하고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산 자본주의 보시면, 여러분 목차 그때 보셨죠? 더불어 산 자본주의 보시면 이 책이 진짜 1번이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 앞에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는 제목 보시면 이거 무슨 봐? 응?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끝을 보고 시작하라.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의 끝을 보고 시작하라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어. 이게 일부죠, 일부. 이 더불어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일부의 일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아메 얘기부터 안 해? 아메 책인데? 아메 창립자 책인데 왜 아메 얘기부터 안 해?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응? 근데 정말 이 미치가 제가 볼 때, 저는 대단하다. 아무 생각해도. 제가 지금 다시 17년이 지난 이 일을 17년을 겪고 난 제가 이 책을 지금 다시 읽어도요. 소름이 돋아. 소름이 돋는다고. 아, 다시 뒤비 봐도 최고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책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말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내 인생을 정말 완벽하게, 최고의 성숙도로, 크레센도로 살아가는 제일 좋은 책이 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일적으로 뭔가 어떤 결과를 내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이 말하고 끝낼게요. 저는 아메이라는 걸 선택했고 아메이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막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막 한 게 아니고, 저는 아멘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왜? 아멘이의 결과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니까, 아멘이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뭐가 있더라? 어, 도움을 주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착해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진짜 A라는 내 파트너에게 정말 이래 뭐 100만 원을 벌게 해줘야 막내 거 10원도 못 벌어도 100만 원 벌어 이런 긍휼한 마음에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기꾼은 나쁜 놈은 그냥 자기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 일 자체가.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제가 결과를 내고 싶으면 아메를 했을 뿐인데 아메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그 과정이 도움을 주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나? 그냥 덮어놓고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니 우리가 서로 비즈니스로 여러분과 제가 묶여 있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덮어놓고 아멘 비즈니스를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성숙적인 면이나 내 삶의 어떤 마지막이나 이 모든 것이 크레센도란 말입니다. 진짜 아메 하나만 덮어놓고 잘하면 돼요. 그냥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메이의 결과를 내면요. 무조건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 이제 오늘 말이 좀 꼬이고 어렵네.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과정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완벽한 존재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게 생겼어요. 나를 쳐다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이 꼬입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활기찬 오늘이 꼭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